자, 오늘 내용은 1편하고 2편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 한 페이지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위에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얘기는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남성적이고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이 여성적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비율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보면 젊을 때는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중년이 되면 굉장히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고 감성적이 되고 눈물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결과죠. 그리고 여자들은 반대로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격도 털털해지고 성욕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이에 따라서 호르몬의 비율이 달라지면 남자든 여자든 성격이나 식습관, 몸의 상태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윗부분이 많다고 해서 계속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식습관을 바꾸고 나의 운동을 바꾸고 나의 성격까지도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로 볼 거는요, 아토피와 ADHD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와 ADHD가 발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염증이 많이 생겨서 발병하는 원인이 많고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도 결과적으로 염증을 동반하게 돼서 염증 반응에 의해 아토피가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는 표의 상단에 위치해 있죠. 여기 보시면 아토피, ADHD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염증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혈당을 낮춰야 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밀가루나 쌀가루, 설탕, 시럽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멀리 하시고 복합탄수화물로 섭취를 하시고 채식과 소식을 하시며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카모마일 차를 중간중간 마셔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아토피에 대해서도 따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아토피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지켜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ADH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DHD도 결국 혈당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흥분 상태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종의 도파민 중독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도 연관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DHD이면 비만이다, 비만이면 ADHD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둘의 관계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만이거나 아이가 비만이면 그만큼 ADHD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비만도 표를 보시면 과체중이라고 써져 있죠. 비만도 표의 위쪽에 자리 잡아 있듯이 도파민과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도파민이란 건 우리가 흥분했을 때 많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가 있는데도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음에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파민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높이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탕, 초콜릿, 단 음료수들 금방 기운이 나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도파민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다 보면 결국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과 ADHD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만이게 되면 후손유전체로 유전도 낼 수 있고요. 유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랑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비만과 ADHD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만 치료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ADHD의 원인이나 이유가 비만이나 혈당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ADHD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흥분 상태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ADHD에 발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소진시켜 주시고 채식을 식단에 많이 첨가해 주시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심으로써 좋은 경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밑에 쪽에 자리하고 있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근감소증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감소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채식을 하시거나 소식을 하시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뼈가 약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위치되어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강도 운동이라든지 식사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육류 섭취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빠른 식사라고 해서 빨리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워낙 느리게 드시는 분은 그거보다는 빠른 속도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고강도 운동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달리실 수 있는 분은 빠르게 달리시는 게 좋고요. 달리실 수 없는 분은 걷더라도 좀 빨리 걷는 것. 그리고 근력 운동도 강력한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그래야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제가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 좀 시간도 부족하고 자세한 내용을 모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한 가지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것만 잘 이해하시고 곱씹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감이 오신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고요. 그 정도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